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여러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정말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을 좋아하는데요. 글쎄요, 아주 명쾌한 분석과 또 예지력 이런 것들은 뭐 정평이 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오늘 주제를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요즘에 우리 서 변호사님 근황이 어떤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네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어떤 근황이신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짧게 좀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방송이 좀 많이 늘었어요. 네. 옛날에 이도훈 선배가 문화고 그렇죠. 청와대 대변인가 네. 가지고요. 네. 제가 채널 A만 이제 일주일에 한 3-4번 나가고요. 아하. 그다음에 연합뉴스 TV조선 라디오까지 네. 방송도 좀 늘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뭐 한 5군데 고정이라서 그렇죠. 상당히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예, 뭐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 변호사님이 이렇게 요청하는 스케줄도 아마 다 소화를 못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최수빈님, 서 변호사님이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라고 지금 들어가신 말씀으로 힘차게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 또 이 가려운 곳 오늘도 또 서 변호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시원하게 명쾌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50억 클럽, 정말 말 많고 탈 많은 50억 클럽 얘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 저 50억 클럽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오늘 제 오전 방송에서도 정말 전면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는 반응들이 있었죠.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뭐 전격 압수수색이지만 우리는 충분히 예상은 돼 있었죠. 어차피 50억 클럽에 대한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50억 클럽 전면 수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진다 하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 우리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저는 이제 50억 클럽 중에 박영수하고요. 네. 그다음에 권순일이가 제일 그렇죠. 주범이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네. 결국요. 이재명 수사라 보면 됩니다. 이재명 수사다. 네. 왜냐하면 이게 박영수 혐의 중에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우리은행의 이사회 의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은행에. 그때 맞습니다. 이제 김만배 씨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걸 이렇게 도와주고 또 부국 정권은 배제하고 빼고 빼고 맞습니다. 네. 이런 데 큰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미리 그때 성남의 딸 김만배 씨 내정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이재명이나 정지상 측에서 협상을 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아하. 그게 7,800억 정도 되잖아요. 7,800억. 네. 이해충돌 방지법. 네. 이거에 이제 중요한 정인이 박영수입니다. 박영수가 이제 처음부터 컨소시엄 자기 구성이나 도와주고 이미 짜고 치는 옛날에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그때 왜 구속영장 설명할 때 이재명 수험생이 출제를 하면 됩니까? 그렇죠. 바로 이게 이 부분이에요. 수험생이 시험을 본 학생이 자기가 출제를 해. 이게 바로 이해충돌 방지법이에요. 아하. 대장동에. 네. 그게 위례는 부패방지법이고. 부패방지법. 따라서 저는 이번에 박영수 수사지만 실제는 이게 대장동 성남의 딸 구성부터 이게 다 수사하기 때문에 예. 이재명 수사와 연결된 수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군요.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압수수색은 어떠한 의미가 있고 대개는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압수수색을 하는 게 아니다. 상당한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결정적인 그런 증거물을 얻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다. 그래서 이건 압수수색은 구속영장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압수수색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구속영장 청구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압수수색은 이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네. 처음에 수사하면서 바로 압수수색하면 영장이 발부가 안 되죠. 그렇죠. 네. 판사가 이제 범죄에 객관적인 혐의가 있을 때 이걸 이제 법률 용어로 범죄의 객관적 혐의랍니다. 객관적. 최악의 7, 80% 정도 네. 입증이 돼가지고 이런 데 혐의가 있을 때만 영장을 발부해 주지
아무데나 이제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는 게 아닙니다. 네. 따라서 이제 이미 상당 부분 혐의가 입증이 됐다. 그래서 이제 발부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예. 아마 이제 혐의가 많아요.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하면서 그렇죠. 결국 이제 컨소시엄에 관여하고 또 이제 대출에도 관여했어요. 그러고 이제 돈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게 다 알선 수재입니다. 알선 수재. 네. 이것도 이제 혐의가 있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딸의 혐의가 3가지입니다. 아, 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박영수 딸이 이제 그 직원인데 퇴직금이 약정된 게 5억입니다. 5억.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딸이요. 딸이 말단 직원인데 11억을 빌려가서 안 갚아요. 아, 그러면 이게 가져갔다 봐야지. 화천 대유로부터 11억을 예. 가지급으로 예. 가져가 놓고 이게 갚질 않아요. 아, 11억. 그럼 이게 어떻게 말단 직원한테 11억을 이게 빌려주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딸이 아파트를 또 특혜 분양받았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 한 8억 정도 되면 오른 예. 거만. 절반 시세로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아주 헐값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럼요. 네. 이게 이제 정지상도 아파트 받고 여러 사람이 받았는데 그렇죠. 이건 이제 김만배는 뭐 정상적으로 이게 추첨해가 줬다지만 그거는 이제 로또 복권 확률보다 어렵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거 특혜로 봐야 되잖아요. 네. 딸의 혐의가 3가지. 5억 퇴직금, 그다음에 11억 가지급금, 그다음에 그 아파트 8억. 이것만 해도 이게 몇십억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본인 혐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육촌 동생. 먼 친척이 아니라 먼 친척 아닙니다. 육촌 동생 이기성. 네, 이기성. 이자가 이제 분양 대행을 싹쓸이 하고요. 그다음에 로비 자금 있잖아요. 몇십억이 좀 만들어준 게 이기성입니다. 아하. 이게 박영수의 육촌 동생이에요. 네. 따라서 이제 그 혐의가 본인 혐의 외에도 딸이 3가지, 육촌 동생까지 혐의가 엄청나다. 이래 보면 돼요. 그렇군요. 예. 이렇게 되면은 박영수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이것은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럼요. 네. 저는 이제 지금 박영수가요. 이재명하고 같이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걸 잘 모르는 분이 있는데 아하. 이재명이가 이번에 그 대장동 위례 성남FC 기소가 됐죠. 예. 그게 재판부가 중앙지법의 33부입니다. 33부. 예. 그게 이미 박영수가 재판 중에 있어요. 옛날에 그 윤석열 대통령 초대 대변했던 조선일보의 이동훈 논술위원. 아, 그렇죠. 이동훈. 네. 그다음에 그 TV조선의 엄성섭 기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데 분들이 그때 가짜 수산업자 그렇죠. 김무성. 네. 김무성이 자기 돈을 다 날린 거 몇백억을. 김무성과 근데 형이 피해봤댔잖아. 형이 피해를 실제 봤죠. 자기가 피해자라는 거는 천하가 다 알죠. 아하. 무대가. 김무성이가 그 가짜 수산업자한테 사기당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그 박영수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한테 포르쉐를 받았죠. 그렇습니다. 예. 포르쉐를. 네. 뭐 나중에 몇백만 원 갖다 줘봤자 이미 늦었죠. 그렇죠. 이게요. 원래 단독 판사로 배당이 됐어요. 아, 형량은 높은 건 아니잖아. 김영란법이. 그렇죠. 근데 판사가 이거는 워낙 중요한 사건이니까 부패부로 합의부로 보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게 33부로 온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과 박영수는 같은 부에 지금 재판받고 있는 재판에서? 이런 상황인데 네. 앞으로 이게 박영수가 또 이걸로 구속되면 또 이제 33부 또 갈 수 있거든요. 또 간다. 자기가 재판하고 있으니 앞으로 이게 뭐 이재명과 박영수가 네. 결국 이제 교도소 동기되지 않을까 이래 보여요. 이재명과 박영수가 교도소의 입방 동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 그렇군요. 그때 제가 그 박영수가 네. 포르노를 포르쉐 포르쉐. 포르노가 아니고 네, 포르쉐를 이렇게 가짜 수산업자 탔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방송을 나가서 네. 엄청나게 깠죠. 박영수 특검이 그 정유라 있잖아요. 정유라. 승마. 승마. 그때 엄마가 최서원 씨잖아. 최순실. 대순실. 이분이 야 이 말은 네 말처럼 타라. 이래가지고 이게 뇌물을 엮었잖아요. 박영수가.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그랬죠. 아니 정유라가 말을 지 말처럼 탄 거는 잘못이고 그럼 이게 박영수님은 왜 포르쉐를 네 차처럼 타냐? 네 차처럼 타냐? 아니 정유라는 말을 갖다가 자기 말처럼 왜 다른 국가대표가 돌아와 버렸거든. 뇌물 받은 거 아니에요. 정유라 상당히 억울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네. 오히려 저는 박영수가 포르쉐를 지차처럼 탄 거 이게 더 나쁜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예, 그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박영수 특검이 문제가 되자 그 수산업자한테 야, 그 좀 내가 이거 빌린 거 돈 주고 빌린 거라고 좀 해줘라라고 뭐 합의서도 써주고
위장 교사를 또 한 거 아닙니까? 예. 돈도 주지도 않고 내가 한 달에 얼마 너 주는 걸로 빌려 타는 걸로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참 저는 박영수와 권순일 두 사람이 대한민국의 그 고매한 대법관과 특검의 위상을 형편없이 땅에 아주 내팽개친 대표적인 인사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어차피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과 어찌 보면은 이재명과 교도소 입방 동기일 수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또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그렇고 권순일 이제 다음 타자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도 짧게 한번 우리가 청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분 나머지 상황은? 이제 그 50억 클럽이요. 네. 6명이에요. 6명. 네. 그래서 이제 이거 300억 아닙니까? 그렇죠. 5, 6, 30. 지금 이게 다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네. 권순일이는 이제 이미 그 대법관 할 때 그때 그 김만배 씨가 그렇죠. 비타500을 들고 맞습니다. 한 올라갔죠. 8번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다 전화배치 해보되기 직전에 그다음에 전화배치에서 이기고 나서 네. 그 다음날 다 찾아왔거든요. 아하. 근데 그 자기는 머리 깎으러 왔다는데 맞습니다. 왜 머리 깎으려면 이게 3주, 4주 규칙적으로 깎아야지. 왜 이게 중요한 재판 고비고비마다 비타500을 들고 오느냐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게 퇴임하자마자 1,500만 원씩 화천대유에 1,500만 원씩 받았잖아요. 이거는 이제 고문으로. 예, 네. 조사 안 들어갈 수가 없죠. 다음 타자고요, 권순일.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이번에 결정된 논게요. 김수남 총장. 네. 이분이 태평양에 들어가 있거든. 결국은 이제 김수남 총장이 김만배 씨 자금 은닉을 도와준 게 아니냐.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면서 자금을 몇백억 맡기라. 그렇죠. 이런데 이걸로 또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예. 김수남. 이분들이 50억 클럽인데 일단 태평양에 몇백억이 간 자체가 김수남과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금 은닉과. 네. 이게 아마 조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중요한 게 그 최재경이라는 사람이 있죠. 네. 중수부장. 야, 이 자는 박근혜 대통령 때 민정수석도 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민정수석일 겁니다, 아마. 그죠? 근데 예. 이자가요. 네. 이재명 대표한테 변호사 있잖아. 이태영. 우리 변호사비 대납할 때 이태영 변호사 이태영. 있죠. 그렇죠. 이걸 소개시키는 사람. 아. 진짜 이게 나쁜 사람입니다. 아.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때 민정수석한 자가 그렇죠. 이재명 변호사 있잖아요. 이재명이가 이제 그때 부인이 해경군 김씨 사건으로 그렇죠. 고생하고 본인도 이게 재판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제 그 변호사를 구하려니까 이게 정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에 이게 돈이 좀 많이 들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걸 이게 유동규 씨가 다 폭로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최재경을 통해서 이태영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거고 그러면서 이게 돈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아. 이런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이태영 변호사가 쌍방울의 사회이사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납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재판을 4개를 이재명 건 4개를 해주고 그다음에 부인 것도 해주고 근데 신고한 거는 1,200만 원. 재판 4개 하고 부인 것도 이게 무혐의 받았는데 네. 1,200만 원이면 복사비도 안 되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쌍방울에 저는 사회에서 하면서 받아간 돈이 한 3억 될 거고 3년 했거든요. 그다음에 또 전환사채. 그다음에 전환사채도 있고 또 현금 3억도 있잖아요. 이걸 지금 소개시켜 준 대납의 핵심이 최재경이에요. 아. 최재경 50억. 요것도 이제 수사가 들어갈 거고. 최정희 형은 왜 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다 쌍방울이 대신 대주니까. 쌍방울이 있으니까. 이재명이가 되려면 10억, 20억 들 텐데. 그렇죠. 아. 왜? 이태영 변호사가 그때 바로 며칠 전에 네. 의정부 지검의 차장검사를 마지막으로 옷을 벗은 따끈따끈한 정관이거든. 아하. 워낙 비싸잖아. 말도 못 꺼내지. 근데 몇 억이니까. 아하. 근데 1,200으로 4번을 했다 재판? 이거는 뭐 지나가는 개도 우측이 말이 안 되는 거죠. 1,200만 원. 예. 그러네요. 그게 지나가. 최재경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군요. 이제 그 5번째 홍성건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이분에게 50을 아예 받아갔죠. 예. 그렇게 사건 터지니까 돌려주려면 돌려- 이자 붙이 주야 되는데 그렇죠. 원금만 돌려주고 기소가 됐죠. 맞습니다. 이미 예. 됐고. 네. 이게 결국 예. 유동규 씨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예. 김만배 씨가 이제 일단 가져간 게 한 2천억 되거든요. 2천억. 네. 그 중에 이제 그 1호에 2천억 중에 이제 1,000억 정도가 이재명 측의 몫이고 그렇죠. 그 중에 한 300억 정도가 빠져나간 거를 추적하는데 그게 저는 상당 부분이 50억 클럽이다. 아. 300억이. 지금 이게 700억 압류돼 있죠. 왜? 그거는 이제 이재명 측이니까 2025년부터 주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네. 천화동이 1호 700억. 비용 빼면 428억이잖아요. 428억.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300억 클럽도 실체가 있고 대부분에게 이재명을 위해 쓰인 돈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50억 클럽에 지금 쟁쟁한 법조계의 전관 이유들 받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 지금 그런 현행법을 위반하는 사법 처리를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 법조 법리의 가장 밝은 우리 서 변호사님의 아주 명쾌한 분석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네, 50억 클럽 얘기를 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얘기를 해봤습니다. 같은 언론 쪽에 있어서 저도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잘 아는 편입니다만은 김만배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만배 씨가 바로 그 머니투데이의 법조 담당 기자였으니까요. 그 회장하고 어떤 유착 관계 이런 것은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그대로일 겁니다. 두 번째 얘기로 이제 재판 중에 정진상 재판으로 초점을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일 오늘이 30일이니까 어제 정진상 뇌물수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천안동이 1호 428억 원을 받기로 한 뒤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건이다라고 검찰 측이 아주 성격 규정을 명료하게 했는데 정진상은 당연히 부인을 했죠. 검찰이 만들어낸 허구다. 428억은 존재조차 안 한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자, 이 정진상 재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서 변호사님 시각을 우리가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이제 그 판사부터 좀 봐야 돼요. 네. 정진상하고 이제 김용희는 같은 판사가 합니다. 23부에서. 근데 제가 방송에서 그랬어요. 제가 근데 후배 판사 중에 가장 실력이나 인품 인정하는 게 그 조병구 판사입니다. 조병국. 구. 와, 구. 네. 조병구. 네. 23부 부장 판사예요. 따라서 저는 이제 김용희나 정진상이가 무죄가 설령 나오더라도 네. 판사 욕은 안 할 생각이에요. 아. 제하고 이제 그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렇군요. 28기. 네. 그리고 이제 같은 반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시험이 빨리 돼가 한동훈처럼 네. 제보다 이게 4, 5년 후배지만 연수원 동기입니다. 굉장히 빨리 됐군요. 사법연수원 성적이 최상위 3, 4등 최상이고요. 네. 정말 이게 그 실력이나 인품이 훌륭하고 대법원에 공보원을 해가 기자들하고도 친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그 안희정이 재판 있잖아요. 강간. 1심의 재판장으로 무죄를 했던. 저는 안희정은 저는 지금도 이게 무죄라고 생각하니까 강간은. 그렇군요. 이 판사가 조병구 판사인데 김용 재판은 28일 하고 그다음에 어제 정진상 재판했죠. 네. 아마 저는 상당히 그 냉정하게 잘 판단할 걸로 봐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게 정진상 재판에 네. 혐의가 이제 그 크게 보면 네 가지죠. 첫째는 이제 그 유동규 씨한테 오래 전부터 2억 4천만 원 정도를 여러 차례에 걸쳐 2억 4천 받은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화동이 1호 428억을 받기로 약속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유동규 씨 보고 핸드폰 버려버려. 창밖으로 던져. 이게 증거인멸 교사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장 확실한 게 위례 있잖아요. 유래. 위례 신도시 할 때 네. 전부 이게 정보를 다 주가지고 남욱이나 정지창 씨하고 네. 다 상의를 한 거죠. 그때 그 참 돈이 없어 참여 못할 걸 호방거슬이 있거든요. 아하. 호방거슬 너가 시공사인데 네. 너 그거 돈 좀 빌려주라. 그래서 이게 시행사에도 호반이 들어오고 아하. 시공도 해요. 이게 시행을 다 할 수가 없어요. 호반 돈으로 시행사 사업을 한 거예요. 남욱과 정지창이가. 이게 지금 부패방지법으로 기소가 돼 있잖아요. 이재명도 기소돼 있고 네. 정지상도 기소돼 있죠. 이게 가장 확실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정지상이가 네 가지 혐의로 현재 그 재판 중에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정진상은 검찰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전면 부인을 했는데 물론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부인부터 하고 보자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조병구 부장판사에게도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정진상에 대한 전면 부인 이렇게 모르쇠 전략으로 계속 나가면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은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까지 흘러나온 얘기만 봐도 정진상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진상이가 이제 네. 출석할 때 네. 3인 성호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세 명이 말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 만든다. 맞습니다. 3인 성호. 그다음에 그 정자살인. 이 정자라는 게 그 우리 공자 맹자 할 때 그 정자 있잖아요. 정자 정자 네, 발음. 네. 정자 어머니가
아들을 믿는데 자꾸 당신 아들이 살인자야 세 명이 말하니까 그거 진짜 우리 아들이 사람 죽이냐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없는 호랑이를 세 명이 만들어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게 아니고 세 명도 아니에요. 지금 이제 유동규 씨, 네. 그다음에 그 남욱 변호사, 그다음에 정영학 회계사, 정영학. 네. 그다음에 정민용 변호사, 정민용. 4명 모든 목격자가 야, 저 범인은 정진상이야. 그렇죠. 이렇게 정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없는 네. 호랑이가 아니고 맞습니다. 네. 저놈이 범인이야. 4명이 다 지금 정언하고 있고요. 근데 그 29일 어제 재판에서 네. 완전히 기선제압을 당해버렸지. 왜 처음에 2억 4천 받은 거 있잖아. 예. 그게 제일 먼저 받은 게 2014년 성남 시장 때. 시장대. 그때 추석 설 이때 시장 비서실에서 1,000만 원씩 3천만 원 3번 받은 게 제일 먼저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부터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정진상이가 야 그때 비서실에 CCTV가 맞습니다. 녹음까지 다 돼가지고 맞습니다. 다 녹화되는데 아하. 그런데 내가 어떻게 돈을 받냐 아. 이렇게 강하게 주장한 거죠. 내 사무실에 지금 CCTV가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는데 그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돈을 받느냐 하면서 CCTV 얘기를 한 거를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에 계속해 주시죠. 그런데 네. 이제 확인해 보니 전부 이게 가짜 CCTV 그렇죠. 가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모형만. 이게 가짜라는 게 증거가 명백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성남시청에 CCTV가 몇십 대 있잖아. 네. 여기 1년 번호가 관리 번호가 1번, 2번 다 붙어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한다. 몇 달 되면 여기 카메라 바꿔줘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 네. 근데 이재명 방하고 비서실에는 관리 번호에 누락이 돼 있어. 왜? 가짜 모형이니까 관리할 그렇지. 필요가 없지. 관리할 필요가 전혀 몇 달마다 이게 바꿔줘야 되고 필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전혀 번호가 누락돼 있는 거예요. 아하. 가짜다. 그렇죠. 이게 뭐 가장 확실한 게 관리 번호가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찰에서 이제 그 비서실 직원들 다 조사했잖아. 비서실 직원이 뭐라 했냐면 이 CCTV가 가짜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비서실에 찾아오고 난리치잖아. 그러면 이게 증거를 남기게 되잖아. 예. 이게 가짜니까 내 개인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그렇죠.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찾아가. 찍었습니다. 다 진술한 거예요. 예. 아니 이게 진짜 CCTV면 동영상 개인 핸드폰 찍을 필요 없잖아. 맞잖아요. 예. 이게 뭐 결정적인 정언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구매 내역도 없어. 샀다는 내역이 없어 CCTV. 구매 또 내역이 사잖아요. 없다. 그것도 없고. 무엇보다 이게 또 그때 정진상이가 유동규한테 말했지. 야 동규야 저거 어차피 다 쇼고 가짜야. 그렇지. 작동 안 되는 거야. 예. 그걸 이게 말했다는 걸 뭐 유동규 씨가 정언하는데 거짓말을 지내겠습니까? 맞습니다. 지어낼 이유가 없잖아. 지원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네. 옛날에 이재명이 이놈이 얼마나 사기꾼이냐면 방송 넣어가지고 야 우리 옛날에 한명숙도 억울하게 당했다. 그렇죠. 나도 이게 안 당하려면 CCTV 소리까지 녹음돼가 우리 청렴하다. 이렇게 몇 번 방송에 떠들었는데 네. 가짜 CCTV 설치해놓고 진짜 이런 자가 대통령 됐으면 나라 어떻게 됐겠습니까? 맞습니다. 나라 예. 망했지. 참. 이거는 이제 예. 초반부터 기선제압이 당해가지고 아마 이제 뭐 예. 상당히 놀랄만한 형이 나올 겁니다. 정지상의 형량이요. 놀랄만한 형량이 나올 겁니다. 놀랄만한. 본인도 놀라고 우리 국민도 놀라고 오. 이런 얘기 형이 나올 걸로 저는 봐요. 그렇군요. 예. 정지상에 대해서는 아주 놀랄만한 형량이. 왜냐하면 이게 428억이면 박근혜 대통령 보십시오. 승마하고 해가지고 겨우 아무리 그렇죠. 말까지 말 3마리까지 네. 다 포함해봐 한 200억 정도 넘어요. 그래도 이게 30년 가까이 20몇 년 넘지 않습니까? 그것도 깎여가지고. 네. 정지상이 428억에 그렇죠. 211억 부패 방지에 또 이게 뇌물 2억 4천 있잖아요. 맞습니다. 형량이 엄청난 거죠. 그렇군요. 예, 정진상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놀랄만한 형량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우리 법리에 아주 밝은 서 변호사님이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 참고로요. 네, CCTV가 가짜라 했잖아요. 가짜. 근데 진짜라 하더라도요. 그 한 개 설치해놨거든요. 워낙 넓어요. 사각지대. 네. 정지상에는요. 예. 원래 이게 그 별명이 얼굴이 없는 그림자 실세입니다. 예, 그림자 얼굴 실세. 없는 그림자 실세. 그러니까 이제 딱 문을 열고 가면 문을 탁 열면 문이 가려요. 문 옆에 구석에 딱 앉아가지고 자기 이제 책상 위에 그 얼굴이 안 보이도록 그 이게 세우는 거죠. 그래갖고 이게 딱 고개를 숙여가지고 네. 아무도 사무실에서도 얼굴을 못 봐요. 아, 근데 CCTV가 어떻게 찍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그랬잖아.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가짜인데 작동이 됐다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다. 어차피 이게 정상 자리 자체는 사각지대입니다. CCTV에 노출이 안 되는 안 자리가 되는 딱 돼 딱 위에 있군요. 문 열고 문이 예. 딱 가리면서 구석에 앉아 있고 창가 쪽에 그거 찍힐 수가 않는 그렇군요. 그런 위치입니다. 예, 참 용이 주도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군요. 아주 뭐 CCTV가 있다 손치더라도 내 얼굴은 절대 노출을 안 된다라고 사무실의 위치까지 자기 자리 위치까지 그렇게 예 제가 알고 있는 경기도의 이 공무원들 두 사람 얘기가 같은 건물에 근무했어도 정진상의 얼굴을 몇 년 동안 한 번도 못 봤다. 예. 나중에 문제가 될 때 저자가 정진상이구나라고 네 지금 그림자 실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그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네. 검찰에서 확인한 게 네. 그때 온 거 출입국 원래 출입하면 이게 다 기록이 돼 있잖아. 그렇죠. 그게 다 확인된 거죠. 출입했다는 게. 어디 출입? 시상실에 비서실에 시장실에? 유동규 씨가 네, 그렇죠. 유동규 그게 안 씨. 갔으면 돈을 전달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출입한 게 네. 다 입증이 돼 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그 명절에 시상실까지 출입해 오면서 네. 빈손으로 오면 그 이상한 놈이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게 그렇죠. 장비고 돈을 많치는데 네. 그 관우 형님이 정진상인데 그냥 오는 게 이상하잖아. 어허. 그 정도 이게 출입 기록까지 다 넣어버리면요. 판사는 그냥 볼 것도 없다 봅니다. 아하. 그러면 이게 다 그 입증된 거다. 그렇군요. 이렇게 네. 보면 되고 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채널A 방송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좌파 변호사가 이성훈 변호사 있잖아. 야 이게 돈을 갖다가 비서실까지 오가 다 보는 데서 주는 사람이 어딨냐. 막 이렇게 또 뜨더라고. 제가 그랬죠. 진짜 이게 유동규 씨가 거짓말을 하면 정지상이하고 룸에서 술을 수십 분, 수백 분 묻잖아. 네. 그냥 이게 거짓말을 하면 룸에서 그냥 슬쩍 줬다고 하지. 왜 시장 비서실까지 와가지고 그렇겠네요. 이렇게 줬다고 하겠느냐. 그게 팩트니까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게 아니냐. 아하. 이게 오히려 저는 더 믿음이 가는 그렇겠네요. 이런 게 진술해 보면 돼요. 네, 말씀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둘이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가 뭐 수십 차례 룸상이라든가 해서 술을 먹은 관계인데 돈을 줄 거면은 당연히 은밀한 그런 술자리 그런 데서 충분히 줄 수가 있는데 내가 왜 시장실에서 시청 건물 내에서 줬다고 하느냐. 지금 말씀드려 보니까 그게 팩트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을 얘기를 했다. 그 말에 더 설득력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정진상 얘기까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정진상 김용 중에서 또 가장 돈 문제에 대해서는 김용보다 정진상을 훨씬 더 이재명이 신뢰를 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정진상 관련해서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앞으로도 더 나올 것이다. 놀랄만한 형량이 지어질 것이다. 네, 충분히 쭉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또 다른 체포 동의안이 지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하영재 의원이 지금 7천만 원 수수로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됐는데 이 하영재 건은 노웅래는 지금 약 3달 전에 6천만 원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는 부결이 됐지요. 노웅래가 부결이 됐는데 3개월 동안 시간이 끌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끌었는지 여기저기서 검찰과 노웅래 관계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노웅래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3개월을 시간을 끌고 기소를 했는데 글쎄요 이게 왜 그렇게 시간을 끌 이유가 있는지 이거는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뭐 수사는 이제 증거 조사는 다 끝났죠. 네. 왜냐하면 이게 돈 받을 때 부스럭거리는 돈 봉투 소리까지 다 났으니까. 그렇죠. 부스럭거리는. 수사는 이제 이거 다 끝난 거죠. 네. 따라서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지어낸 것지는 않고요. 네. 이런 저는 두 가지 정도 의도가 있다 봐요. 어허. 두 가지 정도가. 네. 바로 이제 그 첫째가 이제 그 방탄 국회 없을 때. 방탄 국회가 없으면 이게 다시 구속 영장 청구한 경우 많아요. 옛날에도. 옛날에 이제 그 차떼기 사건 때도 그랬고요. 처음에 이제 그 회기 중에는 불구속 특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회기 중에는. 회기 중에. 근데 네. 이거 회기가 아니면 예. 특권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다시 한번 영장 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과연 이게 계속 방탄을 할 건지. 지금 이재명이 때문에 계속 방탄하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옛날 같으면 국회가 격달로 있었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그 아마
방탄 국회가 안 열리면 영장도 한번 만지작 그랬지 않았을까. 이런 데 첫째 이유가 있고요. 아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게 계속 들고 있는 게 이재명에 대한 압박이 된다 봐요. 아. 결국은 이제 그 불체포 특권이 문제가 많다. 그렇죠. 이런데 이재명한테도 상당히 심리적 압박이 되거든요. 전에도 한번 이게 부결은 됐지만 예. 노웅래 건하고 자꾸 비교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아마 4월 말쯤에 네. 이재명에 대해서 이게 또 구속 영장이 한 번 더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계속되기 때문에 아마 네. 노웅래 건을 저는 좀 들고 있은 게 아닌가. 예. 이재명에 대한 압박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군요. 근데 네. 그 원래는 아주 오래 들고 있은 거죠. 네. 통상은 이제 그 한 1, 2주 정도 들고 있다가 아. 불구속 기소한 게 일반적이죠. 아하. 근데 아마 그런 이유로 저는 이게 좀 오랫동안 들고 있었지. 뭐 수사가 미진해서 들고 있은 건 아니다. 그렇겠네요. 이래 봅니다. 네. 예, 3개월이란 조금 매우 이례적인 그런 기간을 검찰 측에서 시간을 끌었는데 그것은 그 자체가 이재명에 대한 압박용일 수가 있다. 예, 예, 저는 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네, 그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이루어질 하영재 국민의힘의 사천 김해 하동, 예, 요 지역구 의원인데요. 요 체포동의안 예상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상당히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이제 그 예. 우리 방탄 포기하겠다고 하고요. 지금 민주당이 딜레마죠. 그렇죠, 민주당. 야, 하영재는 7천만 원인데 발부되고 예, 그러면 이게 노웅래하고 이재명이는 혐의가 훨씬 큰데 그렇죠. 부결되고 오히려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딜레마예요. 맞습니다. 오히려 이게 가결식이라도 문제고 부결식이면 또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이제 그 찬성표를 던질 겁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구속 동의안이 이게 그 통과될 네. 이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오늘 오전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셨고 저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부결될 가능성보다 훨씬 높아 보인다. 그렇게 분석을 해드렸죠. 근데 그러면 이게 하영재는 구속되고 그다음에 노웅래와 이재명이는 구속 안 되는 게 정당합니까? 그렇죠. 예. 6천만 원하고 7천만 원하고 맞습니다.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노웅래에게 집에서 장롱에서 3억 현금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3억 현금이 나왔잖아요. 노웅래가. 예. 그다음에 이재명에는 혐의가 엄청나죠. 예. 엄청납니다. 대장동막이 맞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뿐만 7,800억 원이고 그렇죠. 위례가 211억. 그다음에 그 FC가 또 133억. 맞습니다. 네. 혐의가 어디 한두 개입니까? 배임도 있고. 네. 따라서 저는 결론적으로요. 저는 이제 앞으로 노웅래든 이재명이든 하영재든 이제 그 불체포 특권은 없어져야 된다. 이거는 이제 구시대 유물이죠. 네. 사법부가 독립돼 있기 전에 옛날에 이게 구시대 유물이고 이제는 이제 그 역사의 박물관으로 좀 보내자. 네. 앞으로 이게 불체포 특권은 없애자. 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정치 개혁 하는데 정말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이것부터 내려놓는 게 서막을 여는 길이다. 국회의원들을 일반인들이 볼 때 저 특혜에 둘러싸이는 XX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게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스스로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 특권과 같은 정말 일반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특권은 스스로 내려놓는 게 개혁의 서막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아주 간절히 저도 듭니다. 네. 우리 경아님, 김 박사와 서정욱 변호사님 두 분의 케미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굿 브라더 두 분을 응원합니다. 예, 아주 최고의 찬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서로 이렇게 죽이 잘 맞죠? 예, 좋습니다. 예, 박우기님, 김연주님, 네. 포르쉐라고 아까 포르쉐와 포르노 얘기가 하면서 더 빵 터진 그런 얘기를 또 해주셨네요. 좋습니다. BYS님, 최수빈님, 도희님, 예, 버들피리님,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들 들어와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경아스페너님이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를 뿜뿜 눌러봐 주시고요. 또 처음 들어오신 오늘 서 변호사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우리 서 변호사님이 이렇게 많은 팬덤을 이렇게 끌고 다니시잖아요. 예, 오늘 처음 들은 아시아투데이나 저 김동원을 처음 뵙는 분도 꽤 계실 텐데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 많은 구독을 시청해 주시면 저와 서 변호사님 또 여러분이 함께 하는 이 방송 널리 퍼질 수 있는 이 계기가 됩니다. 약 3주 전에 또 서 변호사님과 했던 그 방송이 많은 분들이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 1시간 반 동안에 그게 거의 한 17, 8만 보셨고요. 또 하이라이트 다 포함하면은 그래도 한 50만 명 이상의 시청자가 우리 방송을 보셨기 때문에 예, 서 변호사님의 어떤 그 날카로운 분석에 얼마나 많은 기대를 여러분들이 하시는지 제가 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관련 얘기를 먼저 쭉 몰아서 질문을 하고 그 뒤에 또 이 현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어제죠, 어제 위증교사 혐의가 하나 더 추가가 됐는데요.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회유한 정황, 이게 검찰 측에서 녹취를 확보를 했습니다. 자, 위증교사, 그러니까 저 법정에 가서 좀 이렇게 좀 증언 좀 해줘. 그래야 내가 살아. 그러고 나중에 그렇게 해주면 내가 나중에 가만히 있겠어. 나중에 너 당신한테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위증교사 혐의가 또 추가가 됐다는 점. 이거는 어느 정도 폭발력이 있을까요? 우리 소 변호사님 생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그 이재명이가요. 네. 당군 일의 최대 부패자면서 최대 거짓말쟁이로 보거든요. 당군 일에.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허위사실 공표한 게 많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공표를 2개를 했죠. 백현동하고. 백현동. 그다음에 김문기 씨 모른다. 이번에 2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옛날에 경기도지사도 했죠. 그때도 이게 거짓말을 3개가 기소됐습니다. 거짓말한 걸로. 이게 이제 그 이재명이가 선거 때마다 거짓말한 그렇죠. 걸로 기소가 돼요. 2019년에 이제 경기도지사 때 그때도 이게 우리 권순일이 도움으로 사는 거 있잖아. 그때 그 거짓말 3개가 기소가 된 거예요. 그 정신병원. 예, 네. 형을 강제부 시킨 적이 없다. 이게 우리 유명한 거잖아. 그렇죠. 이것도 이게 허위 사실이죠. 네. 그다음에 대장동에서 이미 5,500억을 회수했다. 회수했다. 회수도 안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게 기소가 됐죠. 그때. 그다음에 3번째가 검사 나는 사칭한 적이 없고 나는 인터뷰만 했다. KBS 최철호 PD가 네. 최철호 PD가 물어보길래 이름만 가지고 나 인터뷰했지 내가 사칭한 게 아니고 그렇죠. 최철호 PD가 했다. 이렇게 한 거죠. 이 3가지가 이제 그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기소가 된 건데 결국은 이제 그 한 개만 대법원까지 간 거죠. 그게 형의 강제입원이에요. 강제입원. 그렇군요. 2개는 1심, 2심이 2개는 무죄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 검사 사칭이 무죄가 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 준 게 바로 이제 김진성, 김진성이라고 있어. 이룰성, 네. 김진성, 네. 이자가요. 이자가 이제 원래는 이재명하고 적이었어요. 그 김병량 시장이라고 있잖아요. 예. 2000년 초반에 2002년 민주당의 김병량. 예, 초반에. 예. 그렇죠. 2002년 네. 김병량. 네, 이대엽 시장 한 예. 다음에 김병량으로 넘어갔죠, 아마. 예. 근데 그 김병량 시장이 수행 비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 사칭할 때 수행 비서니까 전화를 받잖아. 그렇겠네요. 자기가 내용을 다 알지. 이재명이가 사칭했던 거 주범이라는 거. 김병량이가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진술을 다 했죠. 이재명이가 검사 사칭의 주범인 것처럼. 네. 근데 이자가 그 이후에 그 파큐브 그게 분당 파크뷰인가 그렇잖아요. 네, 파큐뷰. 그거 취재했잖아 검사 사칭이. 맞습니다. 근데 그 업체에 돈 받아가 구속이 돼버렸어요. 김진성이가. 그다음에 구속됐다 나와가지고 이제 한참 시간이 흘렀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검사 사칭을 무죄를 받아야 되는데 저 피해자 저놈을 갖다가 정의 세워가지고 어리게 내한테 유리하게. 그렇죠. 그때 이재명이는 억울한 누명을 썼다. 실제는 이게 PD가 다 했고 우리가 이게 이재명을 처벌하려고 이재명을 허위로 우리 고소한 거다. 맞죠. 이렇게 정을 해버린 거예요. 매수돼가지고. 매수돼서. 김진성이가.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재명이가 검사 사칭을 무죄를 받고. 그러면 이게 대가를 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경기도에 납품할 수 있도록 그 업체 있잖아. 7천만 원. 예. 돈도 벌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자가 그 이후에 김인섭이 백현동 있잖아. 백현동 김인섭. 둘이하고 이게 짝짝꿍 돼가지고 정바울 사랑 협박해서 또 이제 그 70억을 받기로 하고 30억을 뜯어냈거든요. 이 혐의로 이제 영장이 된 거죠. 그런데 판사가 볼 때는 이게 혐의가 너무 확실하게 있다. 어디 혐의가 다 있고 하니까 인멸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게 집도 죽으니까 도망 안 간다. 예. 이래가 이게 영장이 저는 오히려 발부 안 된 게 좀 이게 이상할 정도로 아마 이제 검찰은 재수사를 해가지고 네. 아마 영장을 재청구한다. 이런 이게 입장으로 검찰은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위장
위증, 위증 교사, 당신이 법정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파크뷰 사건에 대해서 검사 사칭, 이것은 PD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지 이재명은 거기에 들러리 쓴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큰 죄가 없다. 이런 취지로 이제 증언을 하려고 부탁을 한 거죠. 그렇죠. 위증 교사. 그래서 오히려 이게 김병량 우리가 네. 이재명을 처벌하려고 오히려 이게 그 모함을 해가지고 고소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극단적으로 이재명 유리하게 증언해 준 거죠. 이게 지금 검찰이 녹취 파일을 확보를 했다는데 그러면은 이 위증 교사 혐의 이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당연히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요건으로만으로도 그죠? 원래는 이제 위정 교사나 위정이나 처벌 형량이 똑같습니다. 예. 교사범은요 정범하고 이게 똑같이 처벌합니다. 아하. 위정 한 놈이나 한 교사 한 사람이나. 놈이나 형량은 똑같다. 그렇군요. 이래 보이고요. 예. 요게 만약에 위정이 벌금 얼마나도 너가 유죄가 된다. 네. 구속 안 되더라도 만약에 유죄가 된다. 네. 그러면 이게 재심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 사칭 이재명이가 무죄 받았잖아. 예. 이거 다시 재판해야 돼. 벌금 10만 원이라도 넣으면 구속 안 돼도. 예. 왜냐하면 이게 어떤 사건에서 위정으로 처벌되면 네. 재심 사유입니다. 재심 사유가 된다. 그러면 이게 검사 사칭이 유죄가 돼버리면 이재명은 그것만 가지고도 5년간 출마를 못해요. 그것만 가지고. 피선거권이 박탈이 이게 되는군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렇군요. 그때 네. 재심돼가지고 이재명이가 이게 처벌되면 못 놓잖아요. 결국 5년간 박탈되니까. 그렇군요. 따라서 이 사건은 이게 꼭 구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게 유죄 판결 자체가 되느냐 되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렇군요. 아마 근데 이재명이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정지상의를 안 시키고 직접 전화해가지고 정언해달라고. 그렇죠. 이재명이가 직접 여러 차례에 걸쳐 정은 좀 해달라 그렇겠네요. 부탁을 한 거죠. 물론 이제 그 상대가 녹음할지 모르니까 야 거짓말 위정해달라 이렇게는 말 안 하지. 그렇겠죠. 정은해달라고만 계속 부탁하고. 근데 실제 위정해달라고는 누가 했느냐? 저는 김인섭 씨가 했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김인섭 씨하고 백현동 사업을 김진성 씨가 같이 했거든. 같이 했다. 둘이 네. 같이 돈을 70억 떠들여서 나누자. 그렇죠. 이래 됐거든요. 근데 실제 그 35억을 받았는데 네. 김진성 씨가 받아간 거는 액수는 얼마 안 돼. 그래서 구속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김인섭 씨가 거의 다 받아갔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마 이제 그 김진성 씨가 받은 거는 7천만 원 있잖아. 그 납품하고. 그렇죠. 납품 대가. 그래서 이게 영장이 기각된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이 즈음에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궁금을 하실 겁니다. 이재명하고 아까 얘기한 김진성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녹취 파일이 검사 손에까지 들어갔을까? 물론 녹음은 당연히 이 전화 상대방인 김진성이가 녹음을 했겠죠? 예. 녹음을 했는데 녹음을 한 게 그러면은 이른바 플리 바게닝 검찰 측하고 김진성이 어떤 이 묘한 거래 관계로 나 사실 녹음을 했다라고 이렇게 전했을까요? 어떤 개연성이 제일 큽니까? 그런 경우는. 김진성이가요. 예. 실제 이제 그 조폭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여러 사람 만나본 거로는 조폭이 맞아요. 아하. 그 사람도 이게 조폭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돈 받아가지고 구속도 됐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약점을 잡고 있어야지. 이재명이 약점을 확실하게 잡아야 앞으로 계속 떠드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뜯어내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목소리니까 아하. 당연히 녹음해놔야지. 그래갖고 이게 뭐 민원이 있다, 납품할 거 있으면 그렇죠. 좀 납품 좀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정은까지 해가 내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려면 이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 저는 이재명에 대한 협박용과 협박용으로. 나중에 그 로비로 돈 계속 이권 개입하려면 필요하니까 네. 녹음해놨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 사건 수사하다가 아하. 이게 나온 거죠. 백현동 다른 거 하다가 그렇군요. 집에 가니까 이게 녹취록이 나온 거예요. 녹취록이. 이재명이는 상상도 못했겠죠. 녹음된 줄은. 그렇겠죠. 예. 네. 그러네요. 예. 검사 손에까지 녹취판이 들어간 그 개연성, 이게 지금 아주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또 서정욱 삼행시를 또 보내주셨네요. 우리 아주 이 문제력이 뛰어난 슈퍼맨님이 서정욱 삼행시를 참 얼마나 또 이거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 줬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서정욱 오늘 좀 한번 떼어봐 주십시오. 서정욱 변호사님. 정문일침, 정수리에 침을 준다. 잘못에 급수를 찔러 충고하는 것.
우길승천 아침 해가 솟아오르듯 힘차게 발전하는 기세 세력이 성대함. 서 변호사님, 김 박사님 화이팅 대단하십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정문일진과 우길승천 참 아주 위트 있게 길지도 않고 아주 잘 해줬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수준이 이렇습니다. 네, 네. 참고로요. 네, 요 사건 이제 김진성 씨 위정교사 있잖아요. 네, 요 사건 이제 그 혐의가요. 혐의가 이제 그 세 가지입니다. 김진성 씨가 영장 청구할 때 예, 하나가 이제 위정 있잖아요. 자기 위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죠. 자기는 위정이죠. 네. 이재명은 교사고 위정.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7천만 원 있잖아요. 7천만 원. 납품해 주긴 하고 네, 그 무선 통신 납품하고 7천만 원 받는 거.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예, 바로 이제 그 백현동 백현동.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사장이 정바울 사장이거든요. 아, 예. 그 정바울 사장한테 그 35억을 뜯었다. 김인섭 씨와 이게 알선수재라고 돼 있습니다. 알선수재. 세 가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알선수재라는 거는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한테 그 부탁해가지고 청탁을 엮고 돈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알선수재 그 공무원이 누구냐 말이에요. 백현동. 그게 바로 이재명 정지상이한테 부탁한 거다. 그렇겠죠. 이게 영장입니다. 결국은 근데 알선수재라는 거는 정지상이가 공무원이고 이재명이 공무원이잖아. 그렇죠. 거기에 부탁해서 백현동 사업을 4단계 상향시키 주고 그 대가로 70억을 받기로 하고 먼저 35억을 뜯어갔다. 네. 이런 혐의거든요. 그렇군요. 따라서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재명, 정지상이 백현동 있잖아요. 예. 이 영장에도 상당히 중요하고 예. 아마 이게 곧 김인섭 씨 있잖아. 네. 김인섭 씨도 이제 그 구속영장이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군요. 알선수재가 민간인이 공무원의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과 결탁을 해서 알선을 한 대가로 알선수재다. 그러니까 부탁을 한 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정진상과 정진상의 보스 이재명이 그 해당 그렇습니다. 공무원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혐의가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M00이 이재명입니다. 다 제가 검찰에 받은 문자에 기자들은 다 뿌리잖아요. 그걸 예. 보니까 다 이재명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아, M00?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위증교사 혐의까지가 하나 더 추가가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 배소연. 네. 배소연. 예. 그렇죠. 배소연. 아, 그렇군요. 예. 배소연, 조금 있다가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면은 9개 각각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개. 지금 위증교사 혐의가 추가가 돼서 9개로 이렇게 총합이 돼 있는데 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9개 각각의 혐의와 각각의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 몇 건이 결국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끊는 그런 사법 처리까지 갈 것인가. 대략 9건 중에서 몇 건이 아주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그 사안인지 대략적으로 우리 시청자들은 궁금증을 좀 해소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범죄가 몇 개냐? 네. 이게 그 죄수론이라 그래요. 우리 형법에서 죄수론. 죄수. 예. 죄 숫자. 예. 범죄의 숫자. 아, 죄 숫자. 네. 죄수론. 네, 네. 예.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이준석이 할 때 보면 접대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렇죠. 성접대. 그러면 이게 포괄일죄가 되면 하나의 죄입니다. 여러 개 행위를 해도 포괄해서 하나가 되는 걸 포괄일죄라고요. 포괄죄. 또 이게 다른 것들은 행위마다 되는데 예. 그럼 이게 범죄의 개수가 몇 개냐? 지금 이게 이렇게 따져봐야 돼요. 기수된 것만. 자, 첫째 그 선거법은 2개입니다. 김문기 그다음에 백현동. 네. 2개입니다. 그 그렇죠. 재수론을 치면. 네. 2개의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아, 2개는 별개예요. 선거법 위반. 네. 예, 거기 네. 2개의 죄예요. 그렇죠. 재수론으로 치면 개수를 따지면. 그다음에 성남FC는 4개입니다. 뇌물은 받은 사람마다 별개의 범죄입니다. 아. 다 별도로 봐요. 아하. 그냥 두산에 대해서 뇌물 받은 게 유죄냐 무죄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두산에 예를 들어 40억이다. 이거 따지는 거죠. 네. 그다음에 네이버, 차병원, 그다음에 푸른 미래. 푸른 미래. 그다음에 NH. 그러면 이게 4개죠, 4개. NH. 현재 기수된 게 4개입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그 성남FC가 4개예요. 그다음에 대장동은 2개입니다. 대장동은 배임. 그다음에 이해충돌 방지법. 이해충돌. 네. 그게 액수는 좀 달라요. 이해충돌 방지법은
얻은 이익 기준 하니까 7,800억 원이 되고 배임은 그중에 1,800억 해소했잖아. 그렇죠. 손해본 걸 하니까 4,000몇백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두 개는 별개제예요. 대장동이 두 개. 그 다음에 위례는 부패방지법 하나. 그러면 세 개, 7개, 9개. 지금 이게 기소된 게 9개입니다. 그렇죠. 9개. 기소된 게 기소된 것만. 범죄 개수가. 그다음에 이제 위정교사면 10개, 쌍방울이면 11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늘 또 배소연에 대해서 재수가 들어갔으니까 예. 뭐 12개, 앞으로 몇 개가 될지는 모르고 그렇군요. 9개가 지금 기소가 돼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그 축구로 치면요. 한동훈 장관, 이원석 총장이 이쪽 편이잖아. 예. 그다음에 이게 이재명이나 이제 변호인단이 있잖아. 우리가 이제 그 9대 0으로만 안 지면 무조건 이긴 게임이야. 8대 1이면 원래는 7골 졌잖아. 그렇죠. 한 골만 이하면 이긴 경기야. 왜? 한 골만 이하면 10년 이상이야, 형량이. 그렇죠. 다른 거 8개 무죄 받아도 두산건설에 받은 FC 후원금이 유죄다. 그렇다. 그러면 징역 10년 이상이야. 그렇잖아요. 다 양보해서 푸른 위례로부터 받은 5억 5천이 뇌물이다. 예. 그러면 이게 10년 이상이야. 뇌물 액수가 크기 때문에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이니까. 네. 100번 양보해서 선거법에 하나만 100만 원 넘게 나왔다. 김문기든 백현동이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근데 다 날라가. 배지도 날라가고 당대표 날라가고 다 선거자금 483억 토해내야 돼.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총장이 9대 0으로만 치지 마라. 9개 다 무죄 받는다. 이게 가능하냐 이게.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그 계산을 내가 방송에서 좀 때리는 게 그만 우리가 통계를 보자고. 네. 우리나라 평균 무죄율이 3%입니다. 아. 검사가 기소하면 무죄가 나오는 게 확률이 100건 중에 3건, 3건. 3%입니다. 네. 그럼 여기 9개가 다 무죄 받을 확률은 10만 분의 19입니다. 아, 10만 분의 19다. 제가 계산 다 해봤어요. 10만 분의 19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가능하냐고. 아하. 앞으로도 또 몇 개 남았잖아. 그렇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한 개만 유죄놈에게 끝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원석 총장 검찰에 제가 많이 물어보잖아. 예. 변호사님, 우리는 확실한 것만 기소합니다. 이 말은 428억도 기소 안 하고 좀 더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만 기소합니다. 아, 이러더라고.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동훈 장관이 저는 9대 0으로 이길 걸 봐요. 오히려 9까지 다 유죄 놓을 거야. 9대 0으로 이긴다 봐요. 근데 이재명이가 뭐 무죄 한두 개 받아봤자 안 되잖아. 그렇죠. 따라서 저는 뭐 이거는 이게 이미 끝난 게임이다. 왜 9개를 다 무죄 받을 확률은 10만 분의 19다. 10만 분의 19. 와. 근데 그래도 제가 그렇군요. 물어봤지 검찰한테 예.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이랬더니 위례에서 부패방지법. 아. 위례 부패방지법은 이미 그 푸른 위례 사장 있잖아요. 예. 주진영 사장인가 사장이 있어요. 그건 다 풀어놨어 벌써. 다 이미 정부 받아가 다 짜고 치가 호방건설하고 이미 조사 끝나버렸어. 그렇군요. 부패방지법 위례. 이거는 이재명 변호사들도 변호도 안 해. 법정에서 말도 안 해요. 이미 끝났다. 끝났다. 그 다음에 FC에서는 푸른 위례. 푸른 위례는 기업 유치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것도 이게 끝났다. 저는 뭐 다른 거 볼 필요도 없다. 그렇군요.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위례의 부패방지법, 성남 FC 관련해서 푸른 위례. 돈 준 거. 네. 이런 거, 그거는 뭐, 이거 이미 끝났다. 앞으로 지금 두서너 개가 있는데 거의 완사이드에게 이원석의 검찰이 이길 것이다라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또 우리 질문을 해주셨네요. 질문을 해주셨는 게 우리 김정수 님이 배소연의 주택구입비 수사를 안 합니까? 하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예, 배소연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까지 나왔으니까요. 예, 지금 50억 클럽 아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거 외에 배소연 뭐 여러분 아시죠? 예, 5급 공무원 별정직 5급 공무원 예,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이 거의 뭐 개인 비서 역할을 한 것이죠. 자, 취업 의혹 사건도 지금 최근에 불거졌습니다. 질문이 나왔길래 배소연의 취업 의혹 그리고 주택구입비 수사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 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채널A에서도 방송하고 왔는데요. 예. 옛날에 왜 청와대 그 권성동 의원이 추천해가 9급 들어간 거 있잖아. 아, 그렇죠. 강릉. 정말 예. 이 좌파들이 9급 가지고 막 엄청나게 떠들었죠. 맞습니다. 강릉 그 지인의 아들 9급으로 했다고. 예. 예. 배소연 씨가 이재명이 변호사 사무실의 여직원 격리입니다. 고졸이에요. 제가 오늘 학벌을 말 안 했어요. 고졸이에요.
근데 11년 동안 공무원을 하면서 성남시에서 7급을 하고요. 아,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5급을 합니다. 그렇죠. 5급을. 네. 참. 근데 5급이면 행정고시 붙은 사람이 가는 맞습니다. 사무관이 5급이다. 예, 그렇죠. 아니 고졸 여비서가 5급 채용한 거 그러면 이게 청와대 9급 하나 가지고 그렇게 날뛰더니 5급은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네. 이걸 제가 비판했고요. 문제는 근데 이게 채용할 때요. 저는 과정부터 다 조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 배소연이가 네. 공무원을 하면서 출근 흔적이 없어. 아, 출근할 일이 없지 뭐. 김혜경이 집으로 가거나 그렇죠. 신부름 하니까 출근. 몇 번 출근했냐. 두 번째, 공무원을 하면서 네가 이게 서류를 뭐 만들거나 기한하거나 뭐가 있냐. 활동한 게 있냐. 하나도 없어. 전혀 없다. 아, 서류를 뭐 만들 일이 없잖아. 그렇죠. 김혜경이 예. 개인 시녀 비서니까 그렇죠. 신여. 공무원으로서 이게 활동한 게 있냐. 예. 이 두 번째. 자, 세 번째 뽑을 때 국회하고 소통으로 뽑을 때 국회하고 소통하려면 사무관이잖아, 명색이. 그렇죠, 사무관. 높죠, 사무관이면 지방에서. 그렇습니다. 오고 어이, 고 전영수 씨가 최초로 그 상급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영 원내대표가 다 확인해 봤더니 국회 출입증도 없고 출입 흔적도 없대. 아, 출입 흔적이 야, 그랬더니 오늘 그 또 좌파 패널 여자가 뭐 국회 밖에서 다 일할 수 있지 않냐고 막 이러던데. 아니, 국회하고 소통하려고 사무관을 뽑았는데 국회 출입증도 없어. 그렇군요. 아니, 참. 국회 출입 기자도 다 출입증 있잖아. 있죠, 다 있죠. 네.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배소연이가 네. 외국에 좀 살았잖아. 그러니까 외국인들 귀한 손님 오면 뭐 통역도 좀 이랬거든, 뽑을 때. 그것도 한 건도 없어. 아, 통역한 게 없어. 통역을 수행한 적도 국회 한 번도 소통과 외국 기빈 뭐 접대 이런 거였거든. 예. 뽑을 때. 하나도 없어요. 아하. 그러면서 이게 월급을 11년 동안 3억을 받아간 거야. 이게 저는 국고 손실이라고 보는 거죠. 이걸 이번에 검찰에서 아하. 전면 재조사해. 그렇군요. 배소연이가 무슨 일을 했냐?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죠. 오직- 이게 이번에 경찰이 이걸 무혐의한 걸 검찰에서 전면 재조사해라 이 말은 기소한다는 뜻입니다. 기소한다. 아, 그렇군요. 이게 하나 넣었고 네. 두 번째 검찰에서 또 수사해라 한 게 뭐냐? 배소연이가 6-7개 부처의 카드를 가지고 마음대로 쓴 거예요. 법인카드. 야, 6-7개 부처의 카드를 가지고 그러네요. 지 맘대로 여기 초밥 사주고 샌드위치 사준 다음에 어느 부처에서는 야, 업무 협의를 했다. 그렇죠. 뭐 우리 뭐 예를 들어 뭐 경기도에 무슨 업무를 위해서 이게 여론조사를 했다든지 전부 내용을 허위로 써놨잖아. 아, 이거 새로 다 조사해. 6개 부처라는 경기도 내에 네. 그 총무부 뭐 인력관리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러니까 뭐 막강 파워 물론 뭐 이재명 파워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의 묵인 승낙 지시 없이 됩니까? 그렇죠. 예. 불가능하잖아요. 이재명이가 들어가야만 국고 손실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빠지면 그냥 부인만 하면 횡령밖에 안 돼. 횡령. 아. 근데 국고 손실은 아. 액수에 따라서 네. 형량이 아. 국고 손실이 5억이 넘으면 예. 5년 이상 무기징역이요. 아, 국고 손실이 5억 이상이면 5억 이상이면 어. 1억만 넘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야. 3년 이상의 이상, 예. 이하가 아니에요. 이상의 횡령과 틀려. 3억만 넘으면. 근데 검찰이 볼 때는 네. 국고 손실 5억 5천이야. 왜? 배소연이 네 월급이 3억이고 네. 그다음에 카드 쓴 게 2억 5천이야. 아, 그럼 이게 무기징역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렇게 예. 지금 검찰가 이번에 보낸 거죠. 이거는 저는 엄청난 일이라 봅니다. 예. 배소연이.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부인 김혜경이 아직 기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하고 같이 잡으려고. 같이 잡으려고. 아하. 예. 계속 그렇군요. 수사를 하고 있는. 네. 이게 이제 오늘 결정이 내려진 이런 데 사안이고 예. 그다음에 그 배소연이 집도 많죠. 네. 뭐 이렇게 이걸 조사하다가 죽은 게 김현욱 씨입니다. 아. 김현욱이라고 네. 배소연하고 3년간 동거를 했어. 아. 남편은 따로 있어. 법률상 남편은. 아. 근데 기무사 출신의 예. 그 김현욱 씨하고 내연 관계로 동거를 했는데 아, 배수연 씨가 예. 김현욱 씨가 이제 가가지고 카드 쓴 거 있잖아. 네. 김현욱이가 자기 개인 카드를 쓰고 배소연이가 법인 카드로 바꿔치기 하고 이걸 60번을 한 거야. 60차례. 60차례를 했다. 그리고 이게 김현욱 씨가 또 이게 김혜경 씨 차량 운전사 선행 차량 있잖아. 예. 이것도 해준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배소연의 그 건물이 이제 좀 나거든요. 이 자금 흐름도 간 것 같아. 그쪽으로. 그래서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이런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연남이었군요. 내연남으로. 그러면 이게 그 집이 도대체 얼마냐? 집이 얼마냐? 네.
야, 이게 제가 배소연에 대해서 모든 걸 조사해나고 자료가 다 들어오니까 이 보면 집이요 크게 보면 이게 네 채로 보면 돼요. 네 채로. 왜냐하면 이게 그 본인이 또 살던 게 있기 때문에 수원에 그 법원 앞에 지금 새로 옮겼잖아요. 거기에 그 3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아, 예, 저 지금 자료 화면에서 제가 이게 예, 현장까지 봤습니다. 한번 가봤어요. 아, 가보셨습니까? 저 법원에 그 자주 가니까 이 배소 아, 어디 살았냐? 아하. 아마 이재명이 노후에 그 로펌 만들어서 노후 대책으로 이게 산 게 아닌가? 아, 이런데 그 그런 또 의혹이 있군요. 의혹이 있고요. 어허. 그 외에도 이게 그 또 자기 그 송파에 송파에도 이제 그 아파트가 이제 그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자기 살던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법률상 남편 거 있잖아요. 아. 이게 있어요. 네 저는 채가 이제 있습니까? 네 채가? 실제로 이게 네 채로 봐요. 와, 그렇군요. 네 채로. 금액도 이게 뭐 한 7, 80억이라고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 그 시가로 보면 훨씬 이게 더 많다. 액수가. 예. 이렇게 뭐 공시가로 이렇게 보면 이게 뭐 한 50억대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시가는 훨씬 엄청나게 땅값이 올랐던 그렇군요. 이런 데입니다. 이런 게 그 건물 4개를 다 이게 그 조사를 해라. 이런 게 그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예, 배수연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뭐 간단치 않군요. 이게 예, 배수연 관련해서 예, 국고 손실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지금 가장 아주 인상 깊은 얘기는 국고 손실이 5억 이상이면 예, 5억 이상 무기징역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5억 이상의 어떤 국고가 손실된 걸로 우리는 파악을 지금 하고 있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이재명과는 이 배수연 관련해서도 이미 헤어나올 수 없는 늪으로 빠졌다라고 제가 보여지군요. 또 이게 예. 또 왔어요. 네. 배소연 어떤- 혜미가 어허. 계속 옵니다. 어. 배소연이가 네. 그 옆집에 이제 이재명이 옆집에 GH 합숙소가 있죠. 그렇죠. 합숙소 있었죠. 이게 이제 그 리틀 이재명이라고 GH가 이제 경기주택도시공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현욱이가 사장이거든요. 아, 이원옥. 예. 이현욱. 이헌옥. 예. 예. 이자가 이제 정진상이하고 부산이 분해일고 동기동창이잖아요. 정진상이하고 동기동창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현욱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영장으로 보냈는데 요 옆집에도 원래 그 이재명 측근이 살았잖아요. 네. 근데 옆집에 그 집을 갖다가 이제 부동산에 내놨는 것을 꾸몄거든요. 서로 알고 짜고 치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게 부동산을 통해서 우연히 거래한 것처럼 그렇죠. GH가 꾸미잖아. 아, 네. 그때 그 GH 합숙소 집주인이 내놓는데 부동산에 갖다 낸 게 배소인이야. 아. 배소인이가.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이번에 그 대선 경선할 때 2억 8천인가 또 현금 쓸 때 그때 왜 집에 있던 뭐 현금하고 집에 우리 농에 있던 현금 맞습니다. 있잖아. 이전에 맞습니다. 예. 그 현금하고 뭐 이렇게 자기 어머니 뭐 조문하는데 이런 거 보태가지고 그렇죠. 현금으로 이렇게 2억 8천 쓴 거 있잖아요. 예. 그 돈을 신분을 낸 게 김현지하고 배소인이야. 음. 지금 이게 배소인이가 한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 이게 배소인이가 일부 법인카드로 재판 중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 이게 국고 손실이라든지 채용 과정부터 검사가 기소하겠다고 하니 아하. 그거만 해도 3억 아닙니까 월급이.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GH 합숙소도 배소인이가 관계돼 있고 뭐 한두 개가 아니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네. 아까 저 건물 4개 이러면 이게 결정적으로 많은 게 나온다. 이 배소인을 치야 돼요. 아. 이재명의 모든 자금을 실무적으로 관리 기재하는 게 배소인이고 그걸 혼자 맡기면 이게 또 사고 칠 수 있잖아. 그걸 감시하는 게 김현지야. 김현지다. 하여튼 둘이가 합쳐야 돈을 꺼낼 수가 있어. 그렇군요. 이재명이 자금 관리하는. 예. 경선 자금을 김현지가 시켜서 배소인이 들고 오고 둘이 하잖아. 아하. 둘이도 견제식이 나야지. 김부선 씨의 그러니까. 표현에 의하면 예. 김현지는 뭐 후궁 정도고 배소인은 시녀. 시녀다. 남녀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시녀다. 아하. 김현지는 그보다 지금 보좌관이잖아. 그렇죠. 좀 높은. 그러죠. 뭐 김부선 씨의 표현에 하면 이재명이가 도망갈 때 김현지 집에서 도주했다. 이렇게 주장해놨죠. 네. 그렇군요. 우리 지금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메시지를 좀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희님이 참 이재명 여자관계 복잡하네. 김현지도 좀 들여다볼까요? 라고 제님인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김부선의 배우 김부선 씨의 표현에 의하면 김현지는 후궁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예, 또 배수연은 그야말로 어떤 시녀 이른바 뭐 김혜경 씨의 그야말로 수행 비서 역할을 했으니까요. 예, 참 그렇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예, 이재명의 여인들, 예, 김현지, 그러니까 배소연, 예, 참. 검사가 이것도 이게 자신
검사가요. 네. 재수한 내렸잖아. 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뭐냐면 이게 11년 동안 배소연이가 받은 월급이 총 3억이야. 3억이다. 근데 지금 건물이 예. 50억대에 공시가로.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 11년 동안 총 받은 월급이 3억이라니까? 국고 손실. 예. 근데 10은 다 쓰고 다 모아 3억인데 그렇죠. 건물이 지금 50억대다. 10억이다. 참. 이거 국민들이 누가 납득하겠어요? 예. 배소연이 그 빨리 이게 조사해야지. 남편의 벌이 이런 걸 다 이렇게 추적을 해봤더니 그만큼 재력은 터무니없이 남편은 안 된다. 별거하고 그러죠. 엄마도 예. 가난하게 살고 그렇죠. 그러면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내야죠.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상속받은 건물이라면 당연히 어떤 그 흔적이 있어야죠. 상속세라는. 예. 예,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이재명의 여인들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역시 관심이 있네요. 배소연, 김현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고 해서 우리 또 그쪽 방면은 정통하시니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참 아주 흥미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참 나라 꼴이 이런 분들이 성남시 4년, 8년, 경기도지사 4년, 무려 10몇 년을 참 이 쥐락펴락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 아주 이 울분이 토합니다. 예, 뭐 이 서 변호사님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가 이미 사실은 뭐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이미 사법적인 절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예,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연말을 올 지금 이제 곧 4월이죠. 연말까지 갈까요? 아니면은 도저히 코너에 몰렸다 싶어가지고 결국은 이 대표직에서 내려올까요? 현재 상황을 갖고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연말까지 갈 필요가 없고 네. 아마 이제 그 쌍방울 있잖아요. 네. 쌍방울. 지금 이제 거기에 이제 결정적인 정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쌍방울. 쌍방울에서 네. 지금 이제 이화영이 혼자 버티고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뭐 안 되죠. 이화영이하고 이완영이 30년 내연녀가 있어요. 이 두 명이 이제 쌍방울 법인카드를 받아가 사실하게 동감해서 쓴 것 같아요. 이화영의 내연녀. 내연녀가 30년 동안 내연녀입니다. 이화영이가 보좌관 할 때 비서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이 부인이 지금 열이 엄청 받아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하고 계속 싸웁니다. 그 쌍방울이 받은 카드 3억 2천 있잖아요. 예. 이걸 내연녀가 내가 다 썼다고 하는데 검사들이 볼 때는 황당하잖아. 당신 면허증도 없으면서 기름 연 것도 나와 밤에. 아하. 그게 이화영이 같이 있는 거지. 아. 그 사건에 미장원 주인까지 적어 넣어가지고 그 내연녀하고 이화영이가 매주 주말에 머리하러 두려워가지고 부부입니까? 그러니까 부부라고 부인 안 해. 이건 이제 부인이 다 알아가 지금 열받아 있는데 지금 이게 이화영 빼고 거기서 예. 보세요. 김성태, 그 다음에 그 안부수, 네. 그 다음에 박용철,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이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북한에서 다 이게 그 지금도 침묵하는 거는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북한 침묵. 아니면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문제는 검찰이 그럼 왜 늦어지느냐? 네. 지금 기소하면 되는데 배상윤이가 온다고 해. 온다고 하는데 이재명이가 쌍방울로 기소되고 남아오겠다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원석 총리 열받아 빨리 잡아와. 네. 배상윤이 잡아와. 왜냐하면 이게 북한의 준도는 거의 배상윤이가 더 많아요. 롤렉스 시계 10개 준 것도 배상윤이고. 그렇죠. 자금 마련을 KH그룹이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곧 아마 들어온다 하면서 이재명 기소되면 들어오겠다. 아. 이러니까 이게 검찰하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현재. 배상윤 하면은 저 하얏트 호텔 주인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검찰에 이원석 총장이 열받으니까 KH그룹에 대해서 전방위적 수사를 하는 게 세 군데서요. 서울중앙지검의 강력부에서 알펜시아, 알펜시아. 네. 최문순까지 해요. 네, 네. 알펜시아 중앙지검의 강력부입니다. 그다음에 남부지검의 저승사자 있잖아. 합동사단. 합수단. 예. 한동훈 장관이 제일 먼저 복원했잖아. 그렇죠. 추미애 없앤 거. 그렇죠. 거기서 KH 필룩스라고 있어요. KH 필룩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해. 아. 그다음에 수원에서 대북 송금 KH 이걸 조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곧 아마 들어올 것긴 한데 지금 여기 자꾸 이제 핑퐁 게임인데 그렇군요. 아마 이제 그 빠르면 4월 초쯤에 이재명 소환한다. 4월 초쯤에. 4월 초쯤에. 그러면 이제 그 백현동하고 묶어가지고 네. 다시 4월 말쯤에 다시 한번 이게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영장을 청구한다. 청구한다. 이게 검찰의 정해진 수순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연말까지 갈 필요 없다 봐. 아하. 자,
이제 하영재도 발부됐는데 이재명이 이제는 내가 어떻게 빨리 나가냐. 네. 앞에 세 가지도 부결됐는데 그때도 한 표가 더 많았죠, 찬성에. 그렇습니다. 과반이 안 됐을 뿐이지.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쌍방울이 대북 송금 크잖아요. 외권 관리법에다가. 그렇죠. 변호사비 대납도 나옵니다. 맞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게 백현동, 정자동 다 오잖아. 어떻게 빨리 나가요? 저는 뭐 이번에 한 번 더 4월 말쯤에 구속영장 청구하면 예. 이재명이 운명도 다 했다. 다 했다. 이제 뭐 교도소에서 점검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 봅니다. 그렇군요. 네. 예, 물 한 잔 드시고 네. 조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 서 변호사님의 말씀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분들 좋은 메시지도 제가 혼자 진행하는 김동원의 하이파이브에서는 여러분의 메시지를 제가 가급적 많이 소개를 하는데요. 네, 우리 정차선님이 오랜만에 들어오셨군요. 정차선님, 네, 경화서편님, 김정수님, 루카님, 자유대한민국님, 필승코리아님, 도희님, 쌍둥이님, 세븐이 함효숙님. 함효식님이시군요. 네, 15선님, 네, 아주 독특한 닉네임이십니다. 예, 경환님, 꽃영음스패너님, 예,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김재정님, KYL님, 필승코리아님, 박보선님도 오셨군요. 호국이님, 예, 루카님, 정원희님, 애는님,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네, 우리 경화스패너님이 목이 아픈 저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시죠. 중간쯤 들어오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가 켜 있는지 체크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서정욱 변호사님을 뵙기 위해서 아시아투데이 처음 방문하는 분들은 또 꽤 계실 겁니다. 네, 그런 분들 좋아요, 구독 한꺼번에 눌러주시면 저와 또 서정욱 변호사님을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쉽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좋아요도 꾹꾹, 또 구독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옥자정님, 이명수님, 어민식님도 오셨고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뵈러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북한의 침묵이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고 아주 알기 쉽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북한 얘기를 잠깐 정리를 좀 할까요? 이재명 관련해서 혹시 덧붙일 말씀은 특집으로 다 했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1시간 15분 동안 이재명 수사가 정말 이재명 쫙 아마 최신 오늘 뉴스까지 그렇습니다. 정말 어디서도 이런 명쾌한 그 논평, 분석 이런 거는 아마 듣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오늘 이재명 물론 참 이제 좀 아주 실증 난다, 너무 스트레스다, 이재명만 얘기 들어도 이제 스트레스다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아침 방송에서 이재명 관련해서는 조금 분량을 줄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아주 파노라마식으로 정말 이해가 쏙쏙 들어오는 말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북한 지령문, 북한의 어떤 지령 이것이 연일 지금 시중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노총의 전직 또는 현직 간부를 통해서 정의당 지도부 장악을 정의당을 좀 정의당을 완전히 집어삼켜라. NL은 정의당으로 가서 지도부 일원을 다 삼켜라 하는 그런 배후 조정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주 실존 정당까지도 북한의 지령이 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간단치 않은 상황인데 이쪽 분야에 대해서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을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북한의 지령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항상 제1관대 소신입니다. 우리 지금 이게 시대 과제는요. 시대 과제는 저는 간첩 척결과 조폭 척결이다. 간첩과 조폭. 그러면서 저는 간첩의 실질 우두머리는 문재인이고, 그다음에 조폭의 실질 우두머리는 이재명이다. 이 말은 문재인, 이재명 척결이 시대 과제다. 시대 정신이고 시대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왜 간첩의 실질 우두머리가 문재인이냐? 간첩이 활개치도록 도와주고 방조를 했죠. 오히려 간첩을 잡는 기관은 없애버리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이 끝나고요. 네. 그 전직 검사들 제가 특강을 합니다. 우리 무너진 법치에 대해서. 그 중에 주제 하나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입니다. 아니 간첩을 제일 잘 잡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간첩이 활개치고 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5년 동안에 잡은 간첩이 없어요. 문재인 스스로 서훈이 있잖아. 서훈이는 북한이 가장 신뢰하는 신뢰자산이다. 그렇죠. 이랬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북한이 가장 신뢰하면 뭐예요? 간첩이지. 우리 국민이 신뢰해야지. 우리 국민이 서훈이를 신뢰 안 하잖아. 따라서 저는 고비마다 우리 현대 역사에 중요 고비마다 북한의 지령이 있었다 봐요. 대표적으로 옛날에 노무현가 대통령 될 때 그때 불행한 일이지만 효선인가 미순이 그때 어린 학생이 대전차에서 깔려 죽은 교통사고죠. 교통사고. 그렇죠. 네.
교통사고잖아요. 이거는 이게 완전히 반미로 그렇습니다. 몰고 가라. 예. 이런 게 북한 지령이 오면서 저는 간첩이 총 걸기에서 활동했다 봐요. 그 논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네. 그다음에 광우병 때도 야 빨리 너가 나가 광우병에 내 송송 다 죽어. 맞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지령이 안 오겠습니까? 저는 했다 봐요. 예. 그거는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네, 충분히. 천안함도 마찬가지고 각 괴담에 지령이 온 거예요. 왜 제가 확신하냐? 네. 이번에 그 청주 간첩단 있잖아요. 네, 청주 간첩단. 거기 네. 그 수사를 해봤더니 북한에서 벌써 그 일본의 그 원자로 방사수 있잖아. 후쿠시마 그 원자. 그렇죠. 로 이거 이게 예. 이게 만약에 물이 방출되면 오염수. 야 너 네. 거기 네. 바다에 물고기는 완전히 뭐 기형이 나오고 뭐 맞습니다. 괴물이 나오고 너 뱃속에 임산부들은 다 기형만 나타나고 이렇게 계단 빨리 퍼뜨려. 이게 다 증거 넣어버렸잖아. 예. 따라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북한이 지령문 통해서 우리를 다 지시하고 거기에 바다가 북한 밑에 민노총이 민노총. 바로 이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진보당이 있고 정의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민주당이 있고. 민주당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순서를 그때도 한번 했죠. 맞습니다. 예. 제일 밑에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제일 있고, 밑에 네. 그다음에 이석기의 통진당 통진당이 있고. 있고 그 위에 민노총이 있고 민노총이 있고. 민노총을 통제하는 게 통진당. 통진당이 있고 그렇죠. 그 위에 북한의 노동당이 있고 노동당이 최종적으로 노동당, 위에서 지령한다. 이석기의 통진당, 이자들이 다 민노총 장악했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민노총, 이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제일 하부에 민주당이 있다. 이런 네. 게 피라미드 구조다. 이건 저는 소신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예, 민주당 위에 민노총, 민노총 위에 이석기의 통진당 위에는 노동당. 지령을 다 종합해서 내려가는 노동당이 있다. 정말 참, 예, 참 뼈 때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야, 이런 그 작자들에게 대한민국이 지금 놀아나고 있다는 그 현실에 대해서, 예, 오라통이 안 터질 수가 없습니다. 예, 북한의 지령문이 연일 지금 나오는데, 이런 것을 지금 수사를 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지금 폐지를, 예, 사실은 뭐 경찰로 이관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허울적인 구실이고 사실상 대공수사권의 폐지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다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것을 복원을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그 시간을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예, 나가실 때 그냥 나가지 마시고 우리 아까 경하 스패너님이 말씀대로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1,500분 이상이 훨씬 넘는 분들이 시청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예, 그것만이라도 큰 좋아요, 구독이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예, 좋아요도 구독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봐 주시면은 우리 방송이 널리 퍼져주시고 3주 전에 했던 방송이 하이라이트 포함해서 약 40~50만 명 이상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네, 오늘도 그 이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저는 빌어마지 않습니다. 예, 오늘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2주 뒤에 다시 모실 수 있는 계기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곧 이재명이 됐었는데 그 구속영장이 네. 한 번 더 청구되면 네. 다시 한번 여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곧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 그때 다시 명쾌한 논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체크를 한번 해봐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이 아시아투데이의 사실상 주인공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